여러분, 지금 일본 열도가 소리 없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대국 일본의 현재 모습은 처참합니다. 일본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30년 전과 똑같은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의 편의점 알바생이 일본의 중소기업 과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를 쓰고 숨기려 했던 이 부끄러운 성적표, 그리고 그들이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치며 한국을 바라보는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본 경제의 숨겨진 민낯을 낱낱이 살펴볼 몰락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는 기분 좋은 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존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일본인들의 실제 직업 사정입니다.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는 30년 전인 1994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일본의 연간 평균 급여는 400만엔 초반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30년째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소득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미 1인당 GDP, 즉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인 사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토시는 일본의 중견 제조기업에서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그의 월급은 30만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토시가 20대 신입사원일 때 받았던 월급과 지금 받는 월급의 차이가 고작 5만엔, 50만 원 남짓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사토시는 매일 점심으로 500엔짜리 규동, 그러니까 5,000원짜리 소고기 덮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손을 떨며 고민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젊은이들입니다.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나 신주쿠에 가보십시오.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제 한국보다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이 일본의 도쿄보다 높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일본 여행을 가서 황제 관광을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며 어깨를 으스대던 그들이 말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 기업들의 혁신 실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니나 파나소닉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시절에 워크맨 하나 있으면 온 동네에 부러움을 샀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소니가 삼성보다 10배는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소니의 전체 매출과 맞먹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환상에 빠져서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깔고 스마트폰과 반도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지털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랴부랴 따라가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행정 서류 하나 떼는데 2주일씩 걸리는 일본과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한국. 이 속도 차이가 결국 경제적 격차로 나타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마저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디자인도 멋지고 성능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 당당히 3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토요타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만 집착하다가 미래 시장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한국의 하청기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핵심 부품과 장비 업체들이 이제는 삼성과 현대차의 물건을 팔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0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 기술을 배우려 고개를 숙였다면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선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말입니다. 일본이 무너진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였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 이 늪에 빠지면서 일본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속도는
일본보다 2배나 더 빠릅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시나리오가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왜 실패했는지, 그들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진짜 배경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장인정신, 그리고 매뉴얼 사회죠.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그리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일본의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시대가 오자 이 장점은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50대 직장인 다나카 씨는 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통장을 재발행하는데 무려 1시간이 걸린 겁니다. 직원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3번이나 찍어야 했고 마지막에는 지점장의 결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앱 하나로 1분이면 끝날 일이죠. 일본이 이토록 절차와 형식에 매달리는 동안 세상의 모든 부는 효율성과 속도를 가진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교육과 인재들입니다. 과거 일본의 천재들은 전자공학이나 자동차공학을 전공해서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망하지 않을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대기업의 부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일본을 늙은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판을 갈아엎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반도체에 올인하고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과 K-콘텐츠도 결국 일본이 가지지 못한 이 역동성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일본 열도를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팩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본 나라 빚이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무려 일경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시죠? 일본 GDP의 250%가 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 돈이 없어서 복지나 교육,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서 뿌립니다. 이걸 보고 일본의 양심적인 경제학자들은 일본은 이미 파산한 나라다, 호흡기만 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부자들은 이미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엔화가 아닌 달러나 한국의 자산으로 바꾸고 있죠.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을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만들었다는 사실에 일본 우익들이 그토록 발광하며 뺏으려드는 이유도 사실은 그만큼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열등감과 공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들, 구독자님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일본 꼴 좋다라고 박수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본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마주하게 될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빠진 저성장, 저소비, 고령화의 늪은 지금 우리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은 과감히 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본처럼 청년들의 길을 죽이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현금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며 일본인들의 자산이 반토막 났듯이 우리도 원화에만 모든 걸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더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산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와 경제적 자유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